2차 부등식 개념 좀 보고 남은 거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문제풀이를 먼저 좀 볼게요. 이거부터 안 했지? 지난 시간에. 찬우야? 이거부터 안 한 거 맞니? 쌤 기억엔 이거까지 했던 거 같은데. 이거 했죠? 해를 갖지 않을 조건. 그런 거 같아요. 이거부터 할게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요거 하기에 앞서서 모든 범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x 값이 실수인 모든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뭐 fx라고 표현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그려졌어야 돼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떨어지게 그려졌어야 됐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확인했었지. 뭐야? 2차항의 개수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것과 판별식을 썼을 때 근이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했었죠. 그죠? 근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그렇게 항상 성립하는 걸 생각했던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때는 판별식과 2차 항의 개수만 확인을 했다면 얘는 요 범위에서만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식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2차 항의 개수랑 꼭지점의 x좌표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축이 몇이야? x는? 축이 x는 2죠.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2니까 뭐 이쯤에 있겠네요. 그럼 얘가 축이겠다. 그지? 이해했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할 테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있겠다. 맞죠? 근데 요 범위에 지금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얘는 꼭지점이 어때야 돼요? 최소값인 거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야지 내가 이 범위부터 이 범위까지 봤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꼭지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판별식으로 얘를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 신 거니까 여기가 k 제곱 마이너스 5가 들어갈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됐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지금 9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k의 제곱이 9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쪽이 크다니까 뭐야? 바깥 범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k는 3보다는 크다라고 범위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도 그냥 뭐 판별식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니까 판별식으로 한 거고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얘 지금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데 요 범위에서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이 함수 값이 얘 그렸을 때 y 좌표 값이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대. 이해했어? 그러면 자, 하민아 이렇게 그리면 되냐? 내가 요 함수를 왜 안 되지? 이렇게 그리면 얘 지금 어때야 된댔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요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댔지. 그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봤을 때 그래프가 아래쪽에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됐죠? 자,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지금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요 범위에서만큼은 아래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스타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들어갔을 때도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지? 그게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는 다 0보다 작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어때야 된댔어?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쏘리. 맞구나.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게 0보다 작아야 된댔지. 됐지? 2 집어넣은 것도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4 플러스 2k 마이너스 6도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k 되고 마이너스 2 되니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넘기면 2니까 2k는 2보다 작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다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요. 자꾸 그래프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됐죠? 맞게 나왔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 너네가 지금 한번 해봐. 요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같이 볼게요. 지금 1부터 4까지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얘도 지금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써지지? 얘를 그려보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댔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던지 아니면 더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1부터 4까지에서 다 지금 음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을 넣어보는 거야. 이 식에다가. 그럼 얘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되죠. 얘가 요번엔 0보다 어때야 돼요? 여기 등호가 있어서 작거나 같아도 되죠. 여기도 등호가 있고. 됐어?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5k 얘 넘기면 마이너스 9. 그럼 부동의 방향 바뀌면서 5분의 9. 그럼 5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k가. 됐죠?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도 어때야 돼요? 0보다 작던지 아니면 같던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됐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8k 넘기면 그냥 8k. 얘가 24. 약분하면 3.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 아니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맞죠? 그럼 둘 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5분의 9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어때야 돼요? 둘 다 항상 성립하려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죠? 그래요. 자, 부등식의 활용은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고 개인적으로 모르면 질문하세요. 자, 오늘 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뭐 이미 했던 사람은 뭐 한번 또 들으면 어지간히 이해가 가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기억하세요. 자,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연립했잖아 얘, 그죠? 그러면 연립한 식의 해는 뭐랬어? 항상
공통해가 그 연립한 식의 해랬지? 그지? 그럼 공통해니까 너네가 여기에 두 식을 뭔가 풀어서 수직선 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겹치는 부분. 그걸 해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있는 것도 2차라고 하고 2차, 2차 있는 것도 2차라고 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겠지. x만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만 할까? 자,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럼 쌤이 어떻게 하랬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요렇게 하나씩 쓰고 다시 요렇게 하나씩 쓰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식을 한번 풀면 얘가 우변으로 넘어와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으면 바깥 범위지 지금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풀면 얘 좌변으로 넘겼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 3 플러스니까 지금 수직선 위에 바로 표현할게요. 표현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 범위를 갖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됐죠?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여기에 있을 거고요. 2면은 여기에 있겠다. 그러면 여기부터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빵꾸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공통 부분 구하는 걸 했으니까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여기랑 여기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래요. 갔다 오세요. 자, 요게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뭐 판별식 D라고 했을 때 두 실근이 모두 같은 부호인 경우라고 했어. 그러면 둘 다 모두 양수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썼을 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맞죠?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더한 것도 양수일 거고 곱한 것도 양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양수 조건이 나오면 요렇게 뭔가 그 주어진 식에 대한 걸 요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식은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 판별식을 썼을 때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두 근의 합은 둘 다 음수니까 음수로 나오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어차피 부호가 같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럼 어떨 때 나오냐면 얘가 뭐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고 이때 여기 k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이때 k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너네는 요 세 가지의 식을 써서 그때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그때의 k 값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좀 이따 문제로 볼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한 근은 뭐 음수고 한 근은 양수일 때라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조건을 주면 우리가 그때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그 녀석의 부호가 다름을 보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 먼저. 그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녀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라고 했지. 그럼 지금 두 근의 합이 1로 나왔으니까 뭐 두 근의 합은 일단 양수로 나왔고요. 맞죠?
자,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거야. 두근이 일단은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중근 포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근은.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이렇게. 됐지?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8k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되고 k는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지? 그리고 지금 두근이 모두 양수면 두근의 곱도 양수일 거니까 이때 두근의 곱은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요게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k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 넘기고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k는 2분의 1보다 작다로 나오겠다. 맞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게 요렇게 나왔고 요렇게 나왔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양수이려면. 그러니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의 3이 더 작으니까 여기 있고 2분의 1은 여기 있고 그래서 표현해주면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지. 그럼 둘 모두를 만족하는 건 여기겠죠. 그래서 지금 k의 범위는 8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쓰시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요. 아, 쌤이 기운이 좀 나야지 열심히 풀어서 너네가 좀 덜 졸릴 텐데 쌤이 같이 기운이 없어 버리네 맨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모두 음수일 때 또는 부호가 다른 경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인데 요게 되게 중요해. 얘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얘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2, 고3 때도 계속해서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설명을 어떻게 해줄까? 자, 이제 식이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의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줘요. 우리 이렇게 미정계수 나오면 그동안 뭐 생각했어?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조건을 줄 거야. 두 근이 1보다 모두 크다라고 할 거예요. 이런 조건이 붙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를 내가 1로 잡으면 2차 방정식의 이 좌변을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쪽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지. 됐어? 중근도 두 근이라고 생각하는 걸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됐죠? 자, 그래서 얘를 항상 이런 상황으로 바라보려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해했지? 근데 판별식만으로는 내가 1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존재하는 것만 알지 그 두 근이 여기에 존재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존재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존재할지까지는 판단해주지 못하죠. 판별식만으로는. 이해했지? 그러니까 요것만 판단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얘는 두 근만 존재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확인할 거냐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면 그 중앙에 있는 축이 보이죠? 그죠? 얘가 축의 방정식이잖아. 이 축은 반드시 1보다 어때? 두 근이 1보다 크면 축은 알파, 베타 정중앙에 있는 거니까 반드시 1보다 어때요? 반드시 1보다 어때요?
커야 되겠죠? 1보다 오른쪽에 존재할 테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 축이라고 할게요. 그냥 축이 1보다 커야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근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았고 축이 1보다 커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든 1보다는 얘가 크잖아. 그래서 얘랑 얘만 만족해 가지고는 1이 여기에 있을지 또는 여기에 있을지까지 구분할 수는 없어요. 판단을 못 한다고. 이 두 개만 만족해 가지고는.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 1이 여기 와버리면은 지금 알파랑 베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알파는 어때요?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죠? 그러면 조건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요 상황도 걸러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조사를 하는 게 FP예요. FP면 뭐야? 지금 요거를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함수라고 보고 있으니까 얘를 fx라고 했을 때 거기에 f1이라고 쓸게. 아까 기준이 되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값이라고 부를게요. 됐죠? 그러면 기준값을 넣었을 때 요 함수값, 여기다 즉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조사했을 때 1이 만약에 반드시 두근보다 알파랑 베타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두근이 1보다 크게 존재하려면 딱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프로 그리면. 그러면 이때 F1이라는 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죠. 이 좌변의 식에다가 그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항상 이 위에서 만나야 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맞죠? 1이 만약에 여기 아까처럼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얘 지금 함수값 F1이 X축 아래쪽에서 나오니까 얘는 음수가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 안 되잖아. 두근이 1보다 클 수 없으니까. 됐어? 하율아? 졸리면 일어나. 아, 중요한 거 하는데 이렇게 졸리면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얘는 F1을 조사했을 때 얘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됐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쌤이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차의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두근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1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판별식은 똑같이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축도 어쨌든 두근 사이에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1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때 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F1을 조사했을 때는 반드시 함수값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이때는 작아야 되겠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지금 여기서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이 세 가지 부등식을 풀었을 때 K의 범위가 셋 다 존재할 텐데, 그때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만 1보다 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식에서 나온 공통해를 K의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문제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걸 볼게. 지금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미정계수 나왔죠? 근데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옆에다 그래프로 가볍게 생각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이 모두 크대요. 그리고 그냥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중근 포함이야. 그럼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된댔어? 판별식 확인해야 된댔지?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두근을 가질 테니까. 그러면 판별식 써보면 얘 2니까 짝수 공식 써서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때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죠. 그래서 옆에다가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놔. 됐지? 자, 두 번째는 축 확인하랬죠? 너네 지금 여기서 축이 몇이야? 1인 거지?
꼭지점의 x 좌표값이 축인 거니까. 됐니?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의 x 좌표값. 그 축이 지금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럼 얘는 굳이 식을 쓸 필요는 없어. 됐지? 그래서 축 확인했고 축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커. 1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확인해야 돼? f 마이너스 1을 확인하라고.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니까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f-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k-3이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여기 계산했을 때 없어지죠? 그럼 k는 어때야 돼? 최종적으로 k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이해했지? 그럼 얘를 내가 표현을 해보면 0이 있고 4가 있고 얘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 0보다 크댔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k의 범위가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됐니? 그래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뭐 각자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공통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각자 풀도록 하시고. 자, 얘는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녀석의 해는 뭐예요? 바깥범위니까 1이랑 3의 바깥범위라고 볼 수 있겠다. 됐죠? 이거 근 구해서 빨리 생각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자, 이렇게 나왔고 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2가 있고요. k가 있는데 k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는 사이범위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뻥 뚫려 있겠죠? 그럼 뭔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맞지? 이해했지? 근데 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이해 갔니? 그러면 내가 k를 만약에 여기에다 k를 썼어. 그럼 얘 지금 이렇게 되지. 이해했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 나와. 지금 공통해 구하는 건데 여기 지금 하나는 빵꾸뽕이고 하나는 채워진 거죠? 여기가 빵꾸뽕, 여기 빵꾸뽕. 그게 이렇게 사이범위로 나오니까 채워진 게 지금 바깥범위로 나왔던 거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공통에 포함돼야 안 돼? 하나는 빵꾸뽕이고 하나는 채워졌으니까 공통 범위 안 되겠죠? 그럼 여기 1 안 들어가겠지? 근데 얘는 1 들어가 있지? 그럼 k는 어때야 돼? 1보다 커야 되겠지? 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야 얘가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k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쯤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지? 근데 내가 얘를 더 오른쪽으로 데리고 가서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공통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생겨버리죠. 맞죠? 그럼 여기까지 있으면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없지.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 k는? 오우씨. k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쪽에서 공통해가 생기진 않으니까. 이해 가니? 그럼 k의 범위는 어때야 돼? 1보다는 커야 되고 무조건 같으면 안 되지. 1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죠. 이렇게 그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뭔가 나 혼자 떠드는 느낌이지 오늘? 23-4번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 먼저 풀게요. 그럼 얘 절대값 기호 벗기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죠. 맞죠? 양변에 a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a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겠네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녀석은 바로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3 쓰고 여기 4 써서 얘 사이범위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맞죠?
그럼 지금 내가 요걸 갖다 그리게 되면 얘도 어쨌든 사이 범위니까 요런 스타일로 갈 건데, 맞지? 이때 만족시키는 정수가 3분이래요. 3밖에 없대, 공통의가. 그럼 얘 어떻게 만나야 돼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금 a-3이고 여기가 a 플러스 3자리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a 플러스 3이 몇이어야 돼 결국엔? 3이어야 되겠지? 그럼 a는 몇이야? 0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쌤이 문제를 또 잘못 봤네요 살짝. 정수가 3분이래. 정수가 3.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요 녀석을 오른쪽으로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a 플러스 3이고 여기가 3이면 지금 공통 범위는 여기죠? 맞죠? 그러면 이때 정수는 3밖에 없지?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 4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정수가 몇 개가 돼? 3이랑 4 두 개가 되지? 됐니? 그럼 4보다는 어때야 돼 얘가? 작아야 되겠지? 3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죠 이때는. 맞죠?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3이 4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와야지. 그럼 양변에 3 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라고 a의 범위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하율아 뭐 쓰고 있었어? 아니지? 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쌤이 한 가지 상황만 봤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말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있고, 아까는 1보다 두근이 크다라고 했을 때 지금 판별식, 두 번째는 축, 세 번째는 F1을 확인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맞죠? 근데 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두근이 모두 몇보다 뭐 2보다 두근이 모두 작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어쨌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축은 요번에는 2보다 어때야 돼? 요 기준값보다 당연히 두근이 모두 작으면 축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요. 요때 얘 2 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전히 0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패턴이 얘는 비슷해요. 근데 세 번째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렇게 식 주고 그래서 그걸 함수로 나타내 보면 두 근 사이에 알파랑 베타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굳이 판별식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그래프가 1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두 점이 그려지는 근이 여기에서 갖게 되는 상황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때 F1이 반드시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두 근 사이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당연히 아래쪽에서 함수값을 갖겠지. 그럼 만약에 위로 볼록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대. 그럼 우린 뭘 확인해야 돼? F1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때는 굳이 판별식 같은 거 확인 안 하셔도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두근 갖게 돼 있어요. 됐죠? 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도 적어도 하나만 실근을 가지면 된대요.
하은아, 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면 된대. 뭐가 끄덕끄덕이야, 씨.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민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어. 그렇게 하면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맞아요. 둘 다 허근을 갖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 지금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a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썼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b 프라임 제곱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도 0보다 작다. 그럼 얘 지금 둘 다 허근 갖는 a의 범위를 생각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요 녀석 정리해보면 a의 제곱이고요. 얘 2a 나오고 여기에서 4a 나오니까 플러스 6a 돼요. 여기서 1 나오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8 나오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하고 7하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범위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6이랑 1로 체크해서 사입범위다 라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 마이너스 7 쏘리. 젤리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로 되겠죠. 됐죠? 그러면 지금 요 a가 요 범위일 때는 이 두 녀석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허근을 갖는 거지. 우리가 허근을 갖는 경우를 봤으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 a 값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만 실근이던지 아니면 둘 다 실근일 수 있겠다. 적어도 하나를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얘가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거나 얘가 허근이고 얘가 실근이거나 둘 다 실근이거나 하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를 빼고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맞죠? 얘가 지금 빵꾸 뻥 뚫려 있는 애들인 거니까. 그러면 a는 1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최종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얘를 볼게요. 자, 요 녀석을 이렇게 봤더니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데요. 그럼 한 근은 양수면 한 근은 음수라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뭘 확인했었어? 곱이 0보다 작을 거다.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이때 a는 어떻게 나와요? 1보다 크다로 나오겠죠. 됐죠? 합이 모두 양수래요. 두 근의 합이. 그러면 합이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양수여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넘기면 a는 3보다 어때요? 작다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죠? 자, 요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세 가지 범위를 확인하는 거였는데, 자, 요거 볼게요. 자, 요 녀석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대요. 됐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있고 지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2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했지?
그럼 이때도 지금 똑같아요. 근데 얘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야.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다 커야 되고 두근이 2보다는 다 작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확인한댔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댔지? 그럼 얘 k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뭐 얘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럼 k의 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 확인해야 된댔어? 축 확인해야 된댔지? 지금 축이 몇이에요? 2분의 k인 거지? 그러면 지금 두 근이 얘네 둘 사이에 있으면 축도 당연히 얘네 둘 사이에 존재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양변에 2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2 되고 얘가 4 되겠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하나가 또 나오겠네. 됐죠? 자, 세 번째는 뭐 확인해야 된댔어?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양수 나와야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 나와야 되겠지? 이해했지? 그래서 f-1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1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k로 바뀔 거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됐죠? 이해가 안 가? 자, 네 번째는 f2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겠지. 그럼 2 집어넣으면 4-2k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럼 얘네 넘기고 얘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는 어때요? 2분의 3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가 또 하나 나와요. 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지금 나온 범위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에 안 그려보면 약간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 기준이 되는 값들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2가 대부분이네. 마이너스 2랑 뭐 2랑 2분의 3이랑 4가 있네. 맞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쓰고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2분의 3 쓰고 그 다음은 2 쓰고 그 다음 4 쓰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나왔던 요 녀석을 먼저 쓰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니까 이렇게 2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표현 한번 해주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씨, 그럼 다 공통범위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자, 니네 다시 한번 해봐. 스스로 해봐. 쌤도 다시 해볼게. 자, 쌤이 지금 아까 마지막 부등식 풀 때 덧셈인데 뺄셈을 해가지고 2분의 3 나왔는데 다시 지금 성민이가 잡아줘서 2분의 5라고 고쳤고요. 2분의 5로 고치고 나서 다시 수직선 위에 다 표현을 해보면 얘네가 다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아까 쌤이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축, 세 번째는 f-1이랑 f2가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만족해야 된댔잖아. 그러니까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다 만족하는 건 공통 범위를 의미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수직선에 지금 나타내 보면 공통 범위가 최종적으로 여기가 나와.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2분의 5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요. 자, 2차 부등식의 활용은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잠깐 쉬었다 할까? 그냥 할까? 그냥 가? 쉬어? 쉬면은 다시 또 잘 거면서.
자, 이어서 볼게요. 이거 찬우가 한번 맞춰봐라. 1분. 어? 너만 한 거야 그냥. 오늘도 너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 아, 그거 괜찮다. 하율이 진짜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어. 찬우야 뭐야 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얘 그냥 보고 답 말하는 건데? 하은은 답 몇이야? 4번? 마이너스 2? 어? 자 봅시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바로 알아야지. 자, 이차함수 fx가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직선이 gx래요. 이때 부등식이 얘의 해래. 그러면 지금 둘 다 0보다 커야 되고, 맞죠? 그리고 fx가 gx보다 커야 된대. 일단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보다 위쪽에 그려진 쪽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직선은 요만큼이 있고요. 곡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있겠네요. 맞죠? 근데 이때 gx보다 fx가 곡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된대. 맞죠?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겠다. 왜냐면 둘 다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직선보다 곡선이 더 위에 있는 건 여기부터 요만큼까지만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나와서 합한 건 마이너스 4가 답인 거예요. 됐죠? 뭐 할까? 육 번 해보세요.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3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랬잖아. 그럼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요 함수 그래프의 y좌표 값이 오직 3, x는 3에서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맞지? 그러면 여기부터 이쪽 부분, 여기부터 이쪽 부분 다 지금 요걸 만족하고 있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3만 있다라고 할 수 없잖아. x의 값이 뭔가 범위로 나오겠지. 이해했지? 그럼 얘가 그렇다고 위로 이렇게 그려지면 얘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크니까 얘를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하나만 있게 하려면 어떻게 그리면 돼? 얘를 접하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큰 건 없지만 0이랑 같은 게 여기에서 하나가 있지. 맞죠? 그래서 x가 3일 때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게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중근을 갖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3중근을 가지니까 요 녀석의 식은 2차항의 개수 x-3 전체 제곱,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근데 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걸 보니까
a가 음수라는 것도 뭐 체크는 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럼 얘 전개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그게 지금 a, b, c가 뭔가 이렇게 좀 짜집기가 돼서 b가 맨 앞으로 왔으니까 요 녀석이 b로 볼 수 있죠. 그럼 b 대신에 나는 요걸 갖다 쓸 수 있겠다. 그럼 마이너스 6a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c 대신에는 얘가 지금 c잖아. 9a니까 9a를 갖다 쓸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6a니까 플러스 6a 이렇게 쓰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양변을 a로 나눌 거예요. a로 나누게 되면 아까 a가 음수인 게 체크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아이고 이렇게 나누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다. 여기에서 다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또 나눠요. 그러면 얘는 2x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동의 방향은 다시 한번 또 바뀌겠다. 됐지? 이해 가죠? 그럼 여기가 1, 2고요. 여기가 2, 1이어서 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다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0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겠다. 그럼 정수의 x의 개수는 2개가 답이겠네요. 됐죠? 자, 얘는 루트 안에 얘가 실수가 된대. 그럼 요 안에가 음수면 안 되죠? 음수면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요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정도 생각해서 푸세요. 9번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볼게요. 이게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응? 예제에서 했던 거랑. 지금 얘가 항상 만족해야 된다면 0보다 작은 게, 근데 얘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지금 범위를 먼저 표시해서 1과 3 사이라고 하면 지금 이때부터 이때까지 얘 그래프가 다 요 사이에서는 아래쪽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지. 음수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그래프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맞죠?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축이 안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다 1이랑 3에서 함수값을 체크했을 때 다 0보다 어떠면 돼요? 작으면 되죠. 됐어요? 얘 넣었을 때도 0보다 작아야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 1 플러스 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고. 그럼 3 집어넣었을 때도 어때야 돼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3, 3, 9 플러스 3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니까 이때 어떻게 나와 범위가? 4하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가 3보다 작다로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풀면 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1, 4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나오겠다. 맞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1이 있고요. 여기 3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들어가 있겠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값은 0이라고 봐서 합하면 마이너스 4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성민아 맞았니? 맞았어? 맞았어? 틀렸어? 몰라? 뭘? 응, 응. 지금 9번 문제에서 어? 얘가 요 범위에서만큼은 0보다 작아야 된대잖아. 근데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x축이 적당히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다 0보다 작게 나와야 된다는 소린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1을 쓰고 여기에다가 3 썼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0보다 작게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사이의 모든 실수에서 다 얘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y값이 이 값이 지금 함수로 보면 y값인 거니까 된 건가요? 그래요. 그래요. 12번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지금 얘는 어쨌든 얘 2차항의 개수가 둘 다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사입 범위를 갖겠죠. 그죠? 여기 칠해지고 여기 칠해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두근이 있으면 바깥 범위를 갖겠죠. 그럼 쌤이 이렇게 그냥 뭐 그려봤어요. 그럼 얘 공통 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 얘는. 이해했어? 그럼 내가 만약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그냥 아무렇게나 그럼 이건가 하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만 나오지. 예전엔 두 군데 안 나오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 두 개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안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지금 얘 등호의 위치를 봐도 작은 쪽에 등호 있고 이쪽은 큰 쪽에 등호가 있잖아. 그럼 지금 요런 상황이었겠네. 그럼 순서대로 답을 근을 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죠? 그럼 지금 사입 범위의 두 근이 뭐랑 뭐야? 마이너스 3이랑 5가 된 거죠. 그럼 얘는 두 근에 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붙이면 a가 되는 거니까 a는 15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도 항상 부등식도 방정식의 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방정식의 근처럼 생각할 거고 그럼 두 근의 곱에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4가 두 근의 곱이면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19가 답이네요. 되게 쉬운 거예요. 16번 같이 볼게요. 봅시다. 두 점 마이너스 1,0이랑 2,0을 근으로 갖는 그런 2차 함수래요. 이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사입 범위를 가졌겠다. 얘 지금 일단 2차의 개수는 양수죠. 여기다 x 대신에 이거 집어넣는다 라고 하더라도 양수겠죠 뭐. 그죠? 2차의 개수는. 그러면 얘 갖고 일단 얘 fx에 대한 식을 써보면 fx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a 두 근을 지금 마이너스 1과 2로 갖는 데 있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지? 그러면 내가 얘를 다시 써야 되잖아. 그럼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x 플러스 k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a는 그대로 있고 얘는 2분의 x 플러스 k 플러스 1로 바뀌고요. 얘는 2분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가 부등식에 해가 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이범위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두 근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인 거지. 그러면 방정식 뭐 2분의 x 플러스 k 플러스 1이 0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 넘겨서 마이너스 1, 2 곱해서 마이너스 2, k 넘겨서 마이너스 k. 그래서 x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다. 됐지? 그럼 다시 얘는 0이라고 놓고 풀면 2 넘기고 2 곱하면 x 플러스 k는 4가 되잖아. 그래서 x는 4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있는데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나? 너식 틀린 거 없지나? 요즘에 실수가 하도 많아서 겁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얘가 더 작은 거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거고요. 만약에 4 마이너스 k가 더 작으면 4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고 써지겠다. 그지? 맞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상황으로 보면 얘 마이너스 3 나오고 얘 3 나와야 되지? 그럼 얘 3 나온다고 생각하면 k는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되네? 그죠? 그러면 k는 1일 때 일단 요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얘가 3 되려면 k는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면 여기는 성립하지 않죠? 이 경우는 안 되겠네. 요걸로 봐는 게 맞겠다. 그래서 k는 1이 답이겠네요. 됐죠? 도전 18번 같이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둘 다 사이범위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 요 녀석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제일 큰 구해봤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근이 얘가 a 플러스 2죠. 여기서는 2a죠. 근데 얘랑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큰지를 알아야 지금 사이 범위로 작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때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a 플러스 2가 이 a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볼게요. 됐죠? 그러면 내가 a 우변으로 넘기고 계산해주면 어때요? a는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얘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a 플러스 2고요. 여기가 2a라고 써서 지금 등호는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오버랩 시킬 거야. 됐어? 그러면 얘를 그릴 때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만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겹쳐진다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겹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얘를 하나 같던지 아니면 얘를 하나 같던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지금 2a를 더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2a가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여기가 a 플러스 2일 테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보셔야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a 값을 구해보면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여기에서는 뭐 나와요? a는 0 나오죠. 근데 아까 처음에 요런 조건일 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a의 범위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a의 범위가 2보다 다 어때요? 작은 데서 나왔죠? 그럼 얘는 있을 수 없겠다. 내가 처음에 설정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됐니?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요번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 같을 때도 있겠죠. 요거 아까 쌤이 얘가 클 때로 생각을 했던 거고 a 플러스 2랑 이 a가 같을 때도 있어. 그럼 이때는 a가 몇이야? 넘겨서 계산하면 2죠. 그럼 여기에다 2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돼? x-4죠. 그 옆에 것도 x-4 되지? 그럼 결국엔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얘의 근은 뭐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0일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x는 근이 몇이에요? 4밖에 없죠. 근데 아까 요 위에 걸 그린 게 얘였잖아. 근데 지금 밑에 거는 근이 4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요거 하나만. 그럼 공통근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게 나오니까 요 경우도 안 되겠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경우로 뭘 보셔야 돼요? a 플러스 2가 2a보다 클 때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더 큰 애니까 얘가 작고 그러면 근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x는 2a보다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사이 범위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해했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쪽에 그려서 겹치는 게 얘만 하나 있게 하던가. 그러면 이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2a가 되겠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이해했니?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그려질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2a가 될 거고 이때는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이때 a의 값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죠. 이때 a의 값은 뭐 나와? 1 나오고 있지. 이해했지? 그러면 아까 요거 일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있던 거니까 얘 a 값 구하면 어때요? 2보다 작다 일대죠.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둘 다 어때? a가 2보다 작죠? 그러면 둘 다 a 값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잠깐 b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맞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면 얘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가? x 플러스 10이 되는 건가? 얘 마이너스 5니까 얘 플러스 3 되죠? 요거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이죠? x 플러스 10이지 이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b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때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거죠.